자, R소프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R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을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던 쪽인데, 일단은 그 언택트 관련돼서 뭐 엄청난 변동성을 준다, 코로나19 관련된 엄청난 수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쪽을 들여다보는 거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흐름을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면의 흐름을. 결론적으로는 오늘 거래량의 흐름이 개장 초에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다소 둔화돼 있었지만은 재차 이제 그 거래량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오전 고점 뚫고 12.84%까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 매매 기준점이 문자 두 개뿐이 안 나왔어요. 그 거래도 한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문자가 나갔는데, 그 두 개 문자 기준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뭐 R소프트의 단기 공략. 근데 이제 R소프트의 단기 공략 기준이 뭐 어찌 따진다면 이제 센코의 변동성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센코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제 양쪽의 매수매도 잔량, 그에 따른 환급성의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R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 15,900원에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고, 15,500원에 손절을 드렸는데 15,5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자. 그럼 15,450원의 손절인데 고자락까지 딱 내려왔었네요. 고자락 한번 보죠. 얼마큼 이탈이 돼 있었는지. 안타깝게 이제 뭐 손절이 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유지를 해서 가지고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일단 그 매직 계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보면은 R소프트 기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매입가 15,900원 일단 잡아놓고요. 손절 범위 15,500원을 설정을 했지만, 일단은 보유하는 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대처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R소프트가 46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 고가가 16,750원, 13.18%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입한 단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850원 뿐이 안 돼요. 850원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5% 정도 편입 단가 대비 고점을 형성한 거고, 그렇게 되면 1.5% 빼고 나가면은 1.5%, 3% 해봐야 뭐 남는 게 없죠. 지금 기준은. 그럼 지금 기준에서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보니 R소프트를 고점 찍고 내려온다고 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사실 애매하고, 고점 대비 뭐 1.5%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않니 또 안 잘라내는 것도, 차익 실현 안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일단은 수반되고 있으니 11시 47분 기준에 이제 1,100만 주면은 기준 거래량이 2천만 주로 설정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렇다면은 분봉 기준에서 지금 거래 터졌어요. 이미 그려놓은 거래량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린 거래량도 아니고 이미 그려놓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저 기준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이제 매수 단가 대비 사실상 변동폭이 아직은 제한적이죠. 이제 거래 터뜨리고 이제 꽝 하고 이제 움직임을 줬으니까 저 위쪽으로 다시 뚫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뭐예요? 변동성들이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툭 건들면 상한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흥분 상태에 빠져서 야 이거 움직였으니까 대박 나겠다 이런 쪽의 해석보다는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하자. 기준 거래량은 줄 거드린 대로 표시해드린 대로 그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추세가 뭐 지속되지는 않으니까 따라붙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차익 실현도 고민이 되는 위치고, 쉽게 뭐 좁은 공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참 고민되는 위치고, 아니다 난 기계적으로 고점 대비 1.5% 밀리면
좀 덜 수익 나더라도 차익 실현했다. 그럼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죠. 일단 어찌됐건 우리의 기준은 15,900원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락폭의 범위는 이제 갭상승이 6%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13%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거래일 종가 대비 14,800원인가요? 그럼 14,800원 종가 대비 이 고점 그렇게 해서 16,750원, 16,800원 기준 대략 잡고요. 그렇게 해서 16,750원, 800원 기준에 14,800원이면 2,000원이네요. 그럼 절반이 1,000원이니까 15,000, 우린 900원, 그 다음에 또 15,800원. 요 라인이 이제 절반 라인, 절반이 지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2,000원에 3분의 1은 700원이 되겠죠? 그럼 700원까지를 놓고 보고, 그렇다면 16,000원 명목 가격에서의 지지. 그러니까 16,000원 위쪽에서 움직일 때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느냐의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 거래가 실리느냐의 흐름. 뭐 이것을 이 시초가 기준 혹은 저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그럼 변동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16,000원 기준을 잡자.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는 이거 여기서 고점 대비 1.5% 차익 실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잡힐 수 있고요. 그럼 벌써 이미 차익 실현이 끝나 있는 거죠. 1.5% 3%면. 그리고 수수료 겨우 빼고 나와서 다시 지지라인 보고 대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먹은 게 있어야 뭐 편입을 하지라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손절 범위 다시금 11,500원이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500원이. 그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분봉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종가 15,800원에서부터 14,800원에서부터 16,750원까지를 기준을 잡고 거기에 2분의 1 15,800원 그리고 명목 가격 16,000원 요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거래를 터트리고 돌리느냐, 요 정도 가격을 지지를 받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 거래량만 터지면 일단은 뭐 따라붙는 범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의 기준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 월봉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든 한꺼번에 본 이후에 이제 일봉 따로 주봉 따로만 보든 그렇게 해서 알소프트의 경우에 5분봉까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봅니다. 줄 그어놓고의 흐름, 51분의 흐름, 거래 수반돼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력주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이쪽만 아니라 뭐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주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변동성도 있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제 최상위권에 놓여진 종목이죠. 거래 대금이. 근데 거기서 쭉 뻗어 올라지는 못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또 변동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앞전 고점을 뚫는데 알소프트 보고 난 다음에 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가 나갈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는지. 어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코스닥 2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볼 수 있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되겠죠. 주봉상으로도 일단은 알소프트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게 해서 일주 월봉 놓고 보시고 말씀드린 기준점 손절 범위와 그리고 다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이 정도만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코하고 그 셀트리온 제약하고의 기준인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 일단 일간 기준 거래량은 수반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그 흐름이 5분봉 기준의 거래가 조금 애매모호한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거래가 실리고 이제 그 흐름이 나온 부분이 앞전의 고점, 꼬리 달린 고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5분봉에 줄을 그어드렸다면 이제 이렇게 3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을 거란 말이죠. 앞전의 흐름에서 이 앞전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거래량이 충분하게
형성되려면은 요 기준이 잡혀야 된다. 신고가를 일단 17만 8,400원을 개장 초에 한번 9시 50분에 뚫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움직임인데 18만 2,100원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뛰어넘어지면 거래량이 수반되죠. 그러면 따라붙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일별 거래량도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앞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5분봉의 거래량을 실어주고 뛰어넘는다. 라고 한다면 18만 2,100원에 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약을 들여다볼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을 들여다본 이후에 재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잡힐 수 있다. 다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작은 변동성 속에서의 흐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안 실려요. 여기서 거래 꼬리 달리고 한번 실리고 적은 거래량이 양봉 나오고 못 쫓아가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고 나서 눌림목.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자락이 됩니다만 1분봉 기준에서는 그죠? 따라붙을 수 있는 자락이 됩니다만 요 거래 터질 때 그 다음 거래에 후속이 없어요. 후속타가. 후속타가 없으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누적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직 시그널의 신호는 꺾여져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마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근거가 생겨야만 기준이 잡히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밀려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을 거래가 실리면서의 기준으로 좀 돌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망. 일단 뭐 지켜보시죠. 뭐 5분봉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센코의 기준입니다. 센코의 기준. 센코의 기준점도 일단은 이제 지금 녹화가 길이가 얼마큼 돼 있죠? 한번 보고요. 12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센코의 기준은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미묘한 오늘 기준에 아주 이제 좁은 공간에 갭이 강보합으로 출발하면서 돌파 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그 돌파 갭이 메꿔졌다 돌려지는데 뭐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짧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2만 원의 기준이다. 그리고 27,500원의 기준이다 했을 때 7,000원이니까 34,000원, 35,000원. 기가 막히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34,000원, 34,500원, 35,000원 뭐 이렇게. 이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일단은 1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시가총액이 원체 작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신규주, 시가총액이 작은 신규주에 조그만 수급이 들어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자 사인, 오래간만에 나가는 문자 사인의 기준에 편입 기준이 설정된 종목입니다. 이 센코 같은 경우에는 13,400원의 첫 매수 사인 나가고 그 당일날 30% 가까운 수익이 나고, 그죠? 강보합에서부터 상장일이죠, 거의 뭐 강보합에서부터 추세 강화까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날 뭐 19,000원까지 올라와 버리고 단기간에 뭐 센코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막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다면 그건 결사반대예요. 결코 마지막에 회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종목은. 또 여기서 수익을 잘 내고 나와도 그 다음 범위에 또 들어가시게 돼요. 우리 지금 뭐 방 안에 같이 안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황금대진님이 계세요. 황금대진 한 10년 이상 되셨는데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단타를 원체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단타 아니면 내가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걸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삼성전자 그냥 갖고 갈 걸. 근데 손이 간질거려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서 수익을 잠깐 냈다가 다시 또 깨먹고 잠깐 냈다가 다시 또 깨먹고 안타까워서 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센코는 오늘 1분봉을 안 보고 5분봉을 놓고 보는데 이 변동성이요. 시초가 대비해서부터 쭉 봐보세요.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쭉 보시면 이 센코 부분의 이제 시초가가 1.44 그다음에 0.72 예? 약보합 그리고 나서 20.9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시초가부터 해서 저가 볼 필요도 없이 고가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고점 찍고 미끄러진 폭 보면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알소프트처럼 그 변동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예를 들면 뭐 신풍제약처럼 그 변동폭이 좀 제한적이어서 뭐 들여다봤다가 나왔다가 뭐 이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이쪽 센코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제약도 그쪽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센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세요. 저 고점 32,450원 찍은 다음에 28,900원까지 내려와요. 3,000원이 내려버려요. 2,500원. 거의 뭐 2,500원이면 8% 수준. 8% 수준이 불과 한 20분 만에. 예? 화장실 갔다 오면은 뭐, 막 깨져 있는 거야. 깨져 있어서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 못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마지막 자리에, 예를 들면 마지막 자리에 투매를 했다. 그러고 나면 또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죠, 뭐. 거래량 터뜨리고 움직여서 여기서 들어왔는데 29,000원에 들어왔는데 34,0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렸는데 32,000원이죠. 그럼 차익 실현 기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엄마 땡큐한데 하고 밑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릴 때 따라 붙을 수 있고 또 아주 짧게 수수료 나오는 구간을 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못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래가 또 수반된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한번 좀 들여다보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단타의 기준에 거래량 보고 대처하는 5분봉 기준에서는 3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호가 잔량 보시면 양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래대금 2,700억짜리가 양쪽 호가 잔량이 매도 잔량은 10,000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아니 15,000주 나 혼자 사도 다 사겠다. 그냥. 그죠? 여러분들 한 분이 사셔도 다 살 거 아니야. 5억인데 이거 몇 명이나 살 수 있어. 우리가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끄러질 때도 똑같이 그냥 자산 여력이 있으신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푹 던지면 훅 밀려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소일거리로 소액 가지고 무방에서 보니까 이제 뭐 나 한 주 샀어요. 이런 기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윤정두가 이거 대박 냈어야 하면 이건 진짜 나쁜 윤정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물론 한 명이 위로 바보 아닌 이상 뭐 위로 한 방에 다 쏴서 올려요. 쏴서 올려봐야 매도 물량 또 쌓이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대비해서 2,700억 대비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가 잔량이 너무 없잖아. 응? 하다못해 뭐 알소프트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양쪽의 호가 잔량 보세요. 30만 주면 얼마야? 40억 50억이라도 있으면서 2,100억 나오는 거하고 잔량이 몇 억 되지도 않는 잔량에서 2,700억 거래대금 더 많아. 말도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10분봉까지 봅니다. 어제 변동성도 있었기 때문에 24일부터 해서 10분봉 20분봉 볼까요? 20분봉 24일부터 해서 24일부터 해서 23일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일주 월봉 5분봉 10분봉 전부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뭐 캔들 자체 크기가 안 나온다는 거야. 캔들 자체 크기가 20분봉 놓고 보시면 그럼 20분봉도 똑같아요. 거래 터지는 시점만 들어간다. 거래 터지는 시점만 들어간다. 거래 터지는 시점만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해서 거래 터지는 시점만 따라붙어서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무조건 차익 실현 범위.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똑같아요. 시가와 고가 거기에 매직 계산기에 들여다보시면 시가 고가의 그 변동폭 범위가 크니까 시가 고가로 따졌을 때 31,700원, 38,000원이란 말이에요. 31,700원, 38,000원. 41,700원, 38,000원. 그 정도 그 기준에서 이게 3분의 1 지점이고 38,000원이 얼마? 2분의 1 지점입니다. 요 라인을 거래가 터뜨리면서 지지가 되고 돌려지는. 여기서 거래가 터져야 돼요. 10분봉이면 어떻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5MA, 20MA가 아니라 변동이 나오려면 100만 주 가까이 실려야 됩니다. 100만 주가 실리면은요. 이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기서 100만 주를 어떻게 실을 거야? 위로 세게 당겨 실겠죠. 근데 위에 12,000주 있어. 100만 주 어떻게 실을 거냐고. 20분 동안에 100만 주를 어떻게 실을 거냐고.
그럼 100만 주가 실리면 주가는 벌써 이미 저 꼭대기로 올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갖고 간 게 얼마? 코딱지만큼. 그거 아니면은 들여다 볼 수도 또 살 수도 없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대처 기준을 설정해서 바라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종목 본 겁니다. 알소프트와 세 종목 봤네요. 알소프트, 센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제약 다시 18만 1,500원 넘기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시금의 기준에 편입 기준 거래량 보면서 기준점 잡을 수 있어요. 편입 기준 어떻게 거래량 보면서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 거래량이 나오면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요 앞전고점 다시 또 뛰어넘을 때 거래가 어떻게 실리느냐에 따라서 실패되더라도 그러면 거래만 실리면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만 실리면 앞전고점이 넘겨야 거래 실리겠죠. 32,000주를 깨고 넘어가야 32,000원에 32,000주 18만 2천원을 깨부시고 넘어가면 거래는 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라붙습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